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그 F5 영상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바질 스웨터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어요. 정말 한 달 넘게 그렇게 이제 이 바질 스웨터를 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끝이 나긴 났네요. 그래서 이 스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세탁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속에 이제 나시 하나 입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기장이 너무 길게 돼서 실패다, 이거는 정말 원작과 다른 그런 작품이 나와서 너무 좀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실로 작품을 망친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소매도 뜨지 않은 상태였고 세탁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또 이제 스팀을 살짝 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우글우글하고 기장이 이제 너무 기니까 너무 제 눈에는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는 그냥 롱티로 입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찍긴 했는데, 소매를 뜨는 동안에도 계속 이거 실패다, 어떡하지, 정말 비싼 실을 내가 이렇게 망쳐서 입지도 못하고 영상도 찍을 수 없고 그리고 누구한테 바질 스웨터 떴다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에 걱정을 막 하면서 이제 양쪽 소매를 이제 떴는데, 양쪽 소매를 뜰 때는 제가 이제 그 바디 부분을 뜰 때는 손에 힘을 거의 많이 빼고 떴어요. 근데 이제 원래 배색 뜨기를 할 때 페어아일 자체를 뜰 때는 손을 장력을 이제 너무 쫀쫀하게 뜨면 이게 무늬가 잘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장력 조절을 느슨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떠 내려갔었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바늘도 얘기는 할 거지만, 바늘을 추천 바늘보다 한 사이즈 정도 윗 단계 이제 바늘로, 두 사이즈구나. 3.5가 추천 바늘이라고 하면 저는 4.5, 그러니까 4.5 바늘로 이제 떴기 때문에 추천 바늘보다도 이제 두꺼운 바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쫀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느슨하게 뜰 필요는 없었는데 배색에서 무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느슨하게 뜨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늘 치수를 늘리면 그렇게 느슨하게 뜰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이 중간중간 이제 색이 교차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만 약간 느슨하게 해주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를 할 때는 굳이 느슨하게 할 필요가 없고 조금 이제 쫀쫀하게 떠도 상관이 없다는 거를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부분은 느슨하게 떴기 때문에 그 기장 자체가 조금 길게 나왔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소매를 뜰 때는 너무 느슨하게 뜨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으로 이제 바늘 사이즈도 원래는 4.5로 떠야 되지만 소매는 4mm로 제가 바늘을 변경을 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느슨하게 안 뜨고 그냥 일반적으로 뜨듯이 그렇게 뜨다 보니까 이 몸의 바디 부분에 어떤
현물보다 훨씬 더 조금 쫀쫀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떠졌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늘을 한 치수, 낮은 치수의 바늘로 변경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배색 부분에 4mm로 뜨던 거를 그대로 4mm로 쭉 떠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쫀쫀하게 뜨면서 바늘은 굳이 바꾸지 말자 하고서 쫀쫀하게 떴어요. 근데 이게 바늘을 제가 참 신뢰를 못하는 건지 그냥 제 마음대로 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리 쫀쫀하게 떠도 바늘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퍼프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비가 약간 넓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제가 요거를 뜨고 났을 때 세탁하기 전에, 스팀 다리미 하기 전에 이거를 입었는데, 여기가 정말 무슨 공주님 퍼프 소매처럼 너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매를 또 실패했구나. 바디도 실패했는데 소매에서 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떴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길도 갔던 길은 또다시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뜨개도 프루시오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필요시에는 분명 프루시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프루시오가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고 바늘을 변경해서 다시 뜨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냥 쭉 직진, 그냥 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풀지 않고 그냥 다음 소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매도 똑같이 동일하게 뜨다가 바늘 변경 없이 또 똑같이 떴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세탁할 때 뜨거운 물이 닿게 되면 이 울이라는 실 자체, 이 소재 자체가 수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뜨거운 물로 이 소매 부분을 담궈보자.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제 이 바디 부분의 하단의 고무단이 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이제 바디 부분도 좀 느슨하게 뜬 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뜨거운 물에, 그러면 이왕 실패한 거 뜨거운 물에 담가보자 하고서 이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고,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약간의 늘어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바디 부분을 다 뜨고 나서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늘려주면서 스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또 너무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뜨거운 온수로 담갔어요. 그래서 뜨거운 온수로 담근 데가 여기 목단, 그리고 여기 소매 양쪽, 그리고 하단의 고무단 부분을 이제 뜨거운 물에 담궈서 세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마르기까지 또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을 이제 하면서 한 이틀도 안 돼서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딱 착용을 했어요. 착용을 하고 신랑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어떠냐, 내 생각보다 이제 타인의 생각이 이제 저는 의견이 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오, 괜찮은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실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도 수축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주님 퍼프 소매에서 조금 이제 줄어든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일단 저는 이 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바니치에서 원작실 BC의 BC 원작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이제 그 원작에서 설명한 실 그대로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요약으로 이제 MC, CC1부터 CC4까지 이제 총 5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그래서 브라운하고 그레이, 베이지, 그리고 골드, 그리고 다크 브라운 이렇게 이제 비슷한 톤의 색감으로 해서 이제 그 수미님이 이제 뜨신 그대로 실을 구입해서 떴고요. 그리고 실이 이제 남은 양이 요게 이제 메인 실이거든요. 메인 실 3타래를 구입을 했는데 요만큼 이제 남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색상이 소프트 골드인 것 같아요. CC3 색상인데 요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요거 다크 브라운 색상은 정말 거의 안 썼어요. 많이 남은 색상, 제일 많이 남은 색상이 다크 브라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메인 색상 빼고 이렇게 4가지 색은 사실 한 타래씩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타래 중에 이만큼 남았고, 이 다크 브라운은 제일 많이 남았고, 그리고 한 타래 구입한 거 중에 베이지랑 블루는 제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배색 색상 중에 이 2가지 색상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서 이렇게 두 개는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을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고서 이 색상 자체에 제가 굉장히 이제 반했어요. 너무 그 색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지 않고, 그리고 뭔가 싼티 나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지만 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다른 그런 콘사나 뭐 콘사를 좀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썼던 콘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보일실들 중에 울 실을 써본 결과 이 실이 정말 가볍고 뜰 때도 이제 조금 얇긴 하지만 뜨는 그런 느낌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C의 BC 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실은 제가 구입을 그 누가바니치에서 하면서 이제 그 명절이 껴서 조금 늦게 받아서 늦게 좀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받고 나서 실의 느낌이나 그런 결과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작실을 사용해서 바질 스웨터를 떴고, 그리고 이제 이 다 뜨고 나서 착용을 했을 때의 그런 따가움의 정도는 지금 제가 여기 맨살이거든요. 근데 요거 찍기 전부터 제가 좀 정리한다고 미리 이걸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따가운 거에 대한 그런 예민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입고 있으면서 따갑긴 따갑다라는 느낌은 이제 받는데, 이걸 입고서 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따가움의 정도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못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맨살에 닿았을 때는 사실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따갑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면티 같은 거를 얇은 거 입고 그리고 착용을 하시면 모를까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맨살에 그냥 입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정말 너무 색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이 배색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실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뭔가 퀄리티 있어 보이고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실로만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도안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도안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민님의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바질 스웨터 도안을 이제 처음에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원작실을, 그러니까 도안 먼저 선택을 했어요. 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안을 구입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이제 저는 도안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실을 구입했고, 그리고 이제 이 도안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는 이게 원 사이즈였어요. 한 가지 그 사이즈만 도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총 4가지 사이즈가 나와서 사이즈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굳이 내가 이제 막 생각해서 이거를 뜨지 않아도 그 도안을 참고해서 그냥 뜨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도안이 정말 진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차트 도안을 보고 뜨는 거를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하고 차트하고 같이 이제 병행이 돼서 나오는데, 서술형 도안 부분도 어렵지 않게 굉장히 정말 그 문장이 몇 줄 안 나와 있거든요. 많은 말들의 설명으로 만든 도안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간결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도안이어서 초보인 제가 보기에도 그냥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안이고, 그리고 배색되기 부분은 이제 차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라는 대로 그냥 체크해주면서 그냥 떠주면 될 만큼 굉장히 친절한 도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단에 2가지 색상 이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막 여러 가지 색깔을 배색을 해서 한 단마다 떠야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는 생각부터 들 텐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정말 간결하게 2가지 색상만 조합을 해서 이제 단마다 뜨는 거기 때문에 실을 바꿔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안이 이제 서술형과 차트 도안 2가지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바질 스웨터는 여기 요크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사뜨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뜨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 경사뜨기 부분을 그 서술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정말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1단에 뭐 어떻게 하고
뭐 2단에 어떻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게 뜰 수 있고, 그리고 경사뜨기 다음에 이제 배색이 들어가고, 경사뜨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늘림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늘림을 계속 하는데 최종적으로 늘림을 400호 이상을 늘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한 3번 정도 변경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개 또는 2개로 이제 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저는 하다 보니까 케이블을 3번 정도를 바꿔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는 448코 정도까지 이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400코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코스의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뜨다 보니까 사실 400코 넘는 코스가 뭐 그냥 이게 디자인만 잘 나오면, 작품만 잘 나와주면 상관이 없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안은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까지 정말 어려운 부분 없이 여기 도안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고,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단 부분의 무늬도 이제 차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소매 그 마무리를 돗바늘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입고 벗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안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작은 제가 4mm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mm로 고무단을 떴고, 이제 바디 여기 무늬단 들어가면서는 4.5mm 바늘로 이제 교체를 해서 쭉 떠내려가다가 여기 밑에 고무단에서 다시 그 3mm로 변경을 해서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매는 4mm로 쭉 떴고요. 여기 소매단만 3.5mm로 떴습니다. 여기 소매가 너무 느슨해지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바늘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떴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 부분에서 바늘을 한 번 더 바꿔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4.4로 그러니까 4mm로 했으면 여기는 3.5, 그리고 여기는 3mm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라고 도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매 바늘을 3.5mm 바늘로 옮겨주고, 그리고 그 무늬단이 끝나면 다시 얇은 바늘 3.25mm로 바꿔주라고 하고, 그리고 고무단에서 3mm로 이제 바꿔주라고 해서 총 바늘을 3번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mm, 3.5mm 이렇게 변경을 해서 떠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늘은 4.5, 4mm, 3.5mm 이렇게 3가지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울 샴푸로 세탁을 했는데, 그 세탁하기 전에 물 샴푸 전체 세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정수기에 온수 뜨거운 물을 받아서 여기 소매 부분하고 목단하고 여기 하단에 고무단하고 이 부분을 먼저 뜨거운 물에 담가줬어요. 이제 그 물 샴푸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담가주니까 여기가 이제 수축이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축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찬물을 좀 섞어서 미온수로 만든 다음에 이제 전체 편물을 넣고 이제 주물주물해서 이제 건조대에다가 건조를 해서 하루 반나절 뭐 이틀 안 되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이제 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스팀 다림질을 할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꽉꽉 누르지 않고 이제 스팀 나오게 해서 힘 조절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손의 장력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원인은 그 배색의 장력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배색을 이제 두 번째 떠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보그 수업에서 떴던 그 배색무늬 베스트를 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처음 뜨는 거다 보니까 손에 힘을 정말 이번보다도 더 느슨하게 해서 그 조끼를 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막 축 늘어져가지고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르시오 다 하고 다시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뜰 때도 손의 장력을 그때보다는 조금 힘을 주면서 떴지만 이게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슨하게 해줘야 될 부분에선 확실하게 느슨하게 해주고, 그리고 장력을 확실히 줘야 될 때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주면서 떠야 되는 그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력에 따라서 작품의 실패와 성공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아직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금 밑에 그냥 니트 바지를 입었어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입은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엉덩이를 살짝 가리는 정도의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핏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봤을 때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길긴 길지만 밉지 않게 긴 정도여서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원래 수미님이 입고 있을 때는 한 이 정도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롭한 기장에 좀 캐주얼스러운 그런 작품인데, 저는 이제 제가 실수라면 실수고 뭐 또 마음에 든다면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정말 빈티지스럽고 또 그와 또 상반되게 고급진 느낌도 들어요. 실 자체가 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선인장 무늬, 이 선인장 무늬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느슨하게 떴고, 여기는 약간 이제 장력을 주면서 떴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나요? 제 눈에는 달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선인장 다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게 바디 부분에 요 메리아스 단과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에 메리아스 단의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짧게 메리아스 단색 무늬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조금 넓게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 후기 보니까 기존에 이제 원작보다 조금 기장을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메리아스 단으로 그 기장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도치 않게 알아서 기장 조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질 스웨터 결과적으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원작과는 분명 다름은 있는데 그 다름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질 스웨터를 마무리했고 뭐 성공이냐 실패냐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질 스웨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운 작품을 들어갔어요. 그 새로운 작품을 들어간 것을 설명드리자면, 원래는 제가 수미님 도안이 약간 조금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까눌레 가디건을 뜨려고 도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까눌레 가디건에 맞는 그런 실이 있잖아요. 두께감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실을 구입을 하기 이전에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지난번에 세틴 메리노 울 실을 구입을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을 구입해 놓은 게 있으면 다른 실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 실을 먼저 소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도안은 샀는데 그 실로 뜨려면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 할 것 같은 거예요. 사이즈도 다르게 나올 것 같고 느낌도 다르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실은 너무 얇고 이 가디건하고는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실이다라는 생각에 도안은 샀지만 조금 뒤로 미룰 뿐 제가 뜨지 않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디자인을 찾아보자, 이 실로 뜨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제가 지난번에 샴페인 가디건 도안을 구입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샴페인 도안을 보니까 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실하고 거의 비슷한 실로 뜬 것 같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실이 조금 더 얇아서 추천 바늘이 이제 좀 얇긴 한데, 저는 이제 바늘을 조금 두꺼운 바늘로 변경을 해서 그러면 샴페인 가디건을 떠보자 하고서 지금은 샴페인 가디건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세틴 알파카 모헤어 하고요, 세틴 메리노 울, 이렇게 인디 핑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실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실을 조합을 해서 지금 두 가지 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중간까지, 여기 레글런 늘림까지만 뜬 상태라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뜬 상태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또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떠봐야 알겠지만 작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 샴페인 가디건이 이제 약간 좀 사이즈가 제 사이즈로 떠도 약간 크게 나오는 오버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으면 안 될 텐데 지금 또 왜 작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샴페인 가디건이고,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후기에 보니까 이 샴페인 가디건은 버튼 밴드를 뜰 때 그 더블 리팅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더블 리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손이 많이 간다 그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후기를 보고 시작해도 될까 하는 마음은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이라도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레글런 늘림을 이제 그 V넥 부분에서 이제 레글런 늘림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 도안이라는 게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건데, 저는 왜 항상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막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제 의견을 넣다 보니까 이게 그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아마 요거보다 더 많이 떴을 텐데, 제가 이제 중간에 약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3단, 4단 정도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풀고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어쨌든 뜨게 됐고, 실은 지금 이 세틴 알파카 모헤어가 굉장히 부드러운 실입니다. 요게 이제 처음 제가 요걸 구입하기 전에 후기를 봤을 때도 되게 부드럽다는 말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뜨면서 이 손에 느껴지는 그런 촉감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드럽고 감촉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뜨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이제 뜨면서 기분 좋게 뜰 수 있는 그런 실이고, 그리고 이 메리노 울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합쳐지니까 손에 느껴지는 그런 감촉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모헤어는 정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그 털날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뜨면서 이제 제가 또 검정 색깔 바지를 입고 있다 보니까 바지에 이제 털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그것만 이제 좀 단점이고, 제가 이전에 썼던 모헤어에 비해서 정말 감촉도 너무 좋고, 털날림은 그냥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메리노 울은 7볼을 샀었고, 그리고 이제 알파카 모헤어는 3볼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주문을 해야 될 텐데, 부디 품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샴페인 가디건을 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에어리 코튼 티타임 블랭킷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뜨면 뜰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원작실로 뜨고 싶다. 제가 갖고 있는 실을 소진을 할 생각으로 이제 저는 100% 면사 실로 이제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색상이 또 화이트 색상이었어요. 그냥 순백색. 근데 이제 뜨다가 또 실이 모자라더라고요. 한 요 정도? 한 7, 8단 정도 떴는데 이 실이 부족해서 제가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원작실을 주문하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작실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어리 코튼 원작 실을 구입을 했고, 얘는 색감이 라임 색상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정말 굉장히 그런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색상이라서
저는 요거 바꿔서 되게 이제 색상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요 볼실은 대체로 50g짜리 볼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뚱뚱하게 정말 뭔가 그 풍성한 느낌의 볼실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0g이거든요. 한 볼에 100g짜리라서 이 볼 크기가 굉장히 동글동글 통통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되게 좀 보들보들, 얘도 좀 부드러운 과예요. 그래서 실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단 떠봤거든요. 아직 많이는 못 떴는데 지금 몇 단 떠본 결과 이렇게 보이시나요? 무늬가? 이렇게 요런 무늬가 들어가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새싹 같은 요런 무늬가 들어가는 디자인의 블랭킷입니다. 아직 많이 뜨지는 못했는데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요 무늬가. 그래서 저는 요 무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블랭킷을 지금 시작을 다시 해서 아직 2단밖에 뜨진 못했지만 요 코바늘은 또 이제 어디 나갈 때 간편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라면 또 강점이고, 그래서 뭐 외출할 때도 그렇고 샴페인 뜨다가 조금 지루하면 중간중간 뜰 수 있는 그런 블랭킷입니다. 그래서 실이 일단은 너무 색상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얘는 근데 실의 그런 탄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조여서 짱짱하게 뜨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것 또한 손의 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좀 더 떠보고 제가 다시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F5 영상도 찍고, 그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앉아서 뜨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좀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뜨개도 있지만 문어발을 조금 늘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까눌레 가디건을 도안을 사놨기 때문에 그 도안에 맞는 원작 실을 주문을 하게 되면 다음 문어발은 아마 까눌레 가디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뜨개의 계절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입고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기온 자체가 이제 이 니트를 입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떠서 이제 입고 싶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이고요. 이번 주는 좀 서로 많이 위로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아마 찍기는 오늘 찍지만 제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영상 자주 올리지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또한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자라난 뜨개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 이사하고 이제 카드키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키를 원래 달려있던 줄이 이렇게 이런 검정 줄이었어요. 근데
이 줄 말고 이제 이렇게 테스를 만들어서 키에다가 하나씩, 저는 분홍색으로 했고 저희 신랑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키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흰색 실로 이제 테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 감는 보빈 있잖아요. 이 보빈에다가 실을 감아서 마지막 흰색 테스를 한 개 더 만들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신랑 그 카드키에 이렇게 테스를 달아줬었는데 이사하면서 그거를 이제 잘라야 됐었거든요. 잘라서 이제 반납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새로운 카드키를 받고 이제 거기에다가 테스를 달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감을수록 두꺼운 테슬이 나오는데요. 저는 한 30번 정도 감아서 테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다 만들고 3개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 카드고요. 요 분홍색은 제 거 카드키 테슬이고요. 요거는 저희 신랑 거 테슬입니다. 제게 테슬 실 길이가 너무 짧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귀염귀염하게 빗자루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빗자루 느낌의 테슬 카드키 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실은 이렇게 여름실 남아있던 걸로 이제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아이보리, 블루, 핑크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테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옷 두께도 달라지고 또 뒤에 배경도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또 손볼때가 생기고 정리할 곳이 있어서 소소하게 좀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이사하기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차가 나와서 이제 제가 출퇴근을 시켜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뭔가 그 환호의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동안 정말 되게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밀리는 길들을 또 헤치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나오고 신랑이 이제 출퇴근을 이제 혼자 하게 된 지 사실 며칠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고 뜨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또 이제 안 났기도 했어요. 왜냐면 또 신랑이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같이 이제 다녀왔거든요. 울산에. 그래서 울산 가는 날 차에서 잠깐 이제 고무뜨기 잠깐 했고 그리고 차에서는 뜨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가는 길에
시간 또 많이 소요가 됐고, 새벽에 그날 이제 새벽 3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 이제 10시 반에 도착하게끔 그렇게 시간 조절을 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한 8시 그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뭐하고 하니까 또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또 쉬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바지 스웨터를 여기 밑단 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다른 그 스웨터들 인스타그램에 이제 보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뜨신 것들 막 올라오는데 정말 이제 다른 걸 뜨고 싶은데 아직 여기 소매 시작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매 일단 시작을 해서 요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에어리 코튼 티타임 블랭킷 그것도 이제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를 있던 실로 이제 제가 뜬다고 그때 면사로 뜬다고 했었는데요. 계속 이제 그 에어리 코튼 티타임 블랭킷 다른 분이 이제 떠놓으신 거 이제 후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실로 뜨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화이트, 완전 화이트, 다른 색깔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백색으로 이제 떴는데 다른 색으로 뜨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라임색이나 아니면은 라벤더 색깔이었나? 그런 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화이트는 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이제 평소에 덮기 좋은 거는 라임 아니면 라벤더 그런 색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실을 주문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품절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말쯤에 재입고가 된다고 해서 그거 기다렸다가 이제 블랭킷은 다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니 스카프 요새 유행하는 거 소피 스카프였나? 그 스카프를 이제 이사도 했고 시간도 또 이제 날 테니까 그 스카프도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바느리야기에서 주문한 그 핑크색 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뭘 뜰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문어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것만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다른 거를 전혀 못 들 것 같거든요. 시간 소요가 이제 조금 되다 보니까 다른 걸 같이 병행을 해서 뜨는 게 저도 좀 지루한 감이 좀 덜할 것 같고 새로운 거를 또 떠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어떤 기분 전환 겸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다른 분들 보면은 문어발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속도가 더 더딘 거라고 저는 더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뜨개를 자주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를 좀 당분간 쉴까? 뭐 이 생각이 살짝씩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너무 싫어요. 아예 이거를 손 놓고 제가 이제 다른 취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취미를 시작을 또 해서 잠깐 쉬어볼까 이제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으로도 좀 되게 별로더라고요. 뜨개를 놓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뜨개의 계절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놓는다고 하면 너무 나중에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뜨개를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가바니치에서 그 수민님의 도안 체리
들어간 그 빨간색 가디건 있잖아요. 그 원작 실이 무슨 알파카 뭐였는데 아무튼 그 실이 이제 입고됐다고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도 너무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다시 또 욕구가 막 올라와서 아까도 잠깐 이제 그 실을 막 몇 타래가 필요할까 이제 막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빨간색도 너무 예쁘고 도안도 너무 예쁜데 그 체리를 제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앞서서 그 가디건은 조금 보류 상태이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실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을 웬만큼 소진하면 또 사고 소진하면 또 사고 이런 시기였는데 있는데도 지금 다른 실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누가바니츠 그 매장에 실들이 또 유난히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실 사고 싶은 욕구가 다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슬럼프는 끝난 것 같아요. 권태기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다시 뜨개의 욕구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 유지해서 올 겨울에는 뜨개 작품을 좀 여러 개 만들고 싶고 영상도 많이 찍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러려면 빨리빨리 시작할 건 시작해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진도가 얼마나 빨리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유 시간이 앞으로 더 생길 거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 뭐 뜰지 일단은 또 찾아봐야 되고 우선은 요 고무단만 끝나면은 소매를 시작할 테니까 일단 요 고무단을 빠르게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정말 제가 이제 이사 온 데가 인천대교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송베리아라고 할 정도로 진짜 칼바람이 부는 그런 동네예요. 저희 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저 옆쪽으로는 다 이제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 바람을 그냥 그대로 다 맞아야 돼서 정말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되게 추운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송베리아라고 할 만큼 너무 추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올겨울 제가 언제부턴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금만 추워도 밖에 나가기 싫고 자동적으로 막 되게 게을러지고 따뜻한 곳만 찾아가게 되는 좀 그런 습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 되게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추워지는 계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 조심하면서 열심히 뜨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 먹고 이제 앉아서 뜨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뜨개를 좀 했어요. 뜨개 하면서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소매 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밑쪽에서 7코를 줍고 그리고 이제 겉뜨기를 쭉 84코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7코를 줍고 이제 마커 걸고 계속 이제 원형뜨기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색으로 무늬단을 뜨고 있습니다. 소매 시작하면서 이제 7코 코 줍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별도의 실에 걸어놨다가 이제 바늘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먼저 옮기고 코를 줍는 건지 코를 줍고 바늘에 옮기는 건지 이게 처음에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뜨긴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는 그런 누군가의 아니면 영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조금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코를 다 이제 코스를 맞춰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4-5단 그 정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뜨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하면서 또 양치하면서 마노메이드님 영상을 봤어요. 마노메이드님이 지금 이제 독일 지금 영상의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독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그 여행이란 거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제 가기 전에 그 설레임 그리고 가서의 그런 여행하는 동안에 문화를 접하면서 또 굉장히 설레이고 놀랍고 또 신기하고 멋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고 오는 그 경로가 굉장히 이제 힘들긴 해요. 진짜 여행이 설레임과 힘듦 그렇게 요약을 하자면 진짜 설레임과 힘듦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녀오면 또 많이 아쉽고 또 다시 빨리 가고 싶고 그립고 근데 이제 또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의 그런 시간이 막 10시간 이상씩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본 결과 그래서 저도 이제 헝가리 갈 때 그 헬싱키에서 경유를 해서 이제 헝가리를 갔었거든요. 저도 이제 여행은 보통은 신랑하고 거의 대체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와 동반하는 그런 여행은 괜찮은데 혼자 들어가야 되는 여행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마노메이드 님도 그 신랑분 출장 가는 길에 같이 동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 들어가면서 이제 혼자 입국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홍콩을 갔었는데 중국 들어갈 때 제가 혼자 이제 신랑은 중국에 있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혼자 중국의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입국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똑같겠지만 중국 이제 입국이 저는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뭐 같이 가본 적이 없이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혼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들어가면서 지문 인식 같은 거를 했던 것 같고 그 눈이랑 이런 그런 통과할 때 그런 절차들이 그 인식하는 기계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입국하면서 너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눈치코치로 이제 따라서 하면은 되긴 하는데 또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서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지지가 않으면 왜 그 순간에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조금 당황을 했는데 제 옆에 다른 남자분도 똑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 이제 좀 당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그런 인성이나 스타일이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거기 공항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그 입국하는 그 절차를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 빠르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신랑을 딱 만났는데 너무 진짜 막 그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뭔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막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헝가리도 제가 혼자 이제 신랑은 헝가리에서 이제 숙소 잡고 자리를 다 잡은 뒤에 제가 이제 나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헝가리 공항에 제가 혼자 이제 나갔는데 그 헝가리의 공항 직원들은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진짜 그런 그 인종차별이라는 그 느낌이 확 와닿을 정도로 공항에서부터 제가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조금 힘들겠는데 싶은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헝가리 분들과 이제 뭐 식당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뭐 이제 그 중앙시장이라고 마켓도 있거든요. 헝가리 가면 부다페스트 그 중심 쪽에. 근데 거기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셨는데 대체로 불친절한 곳이 이제 식당 몇몇 식당들이 직원들이 되게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을 좀 하는 편이었고 공항에서 그랬고 그리고 다른 곳은 의외로 또 대체로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외에 나갈 때 인종차별이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갖고 가는 게 가서 좀 덜 당황스럽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마누메이드님이 가셨다고 하니 너무 부럽고 저도 이제 그때 여행 갔을 때 혼자 입국했던 그 절차들이 갑자기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확 스쳐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이제 그 출장 간 곳에서 출퇴근을 해야 됐었거든요. 저희는 좀 장기 출장을 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좀 기간이 긴 출장들을 많이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를 또 렌트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렌트를 해서 이제 그 유럽 쪽에서 헝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좀 근접한 나라들은 그 렌트카를 끌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근접이라고 하면 뭐 체코 아니면은 오스트리아 이 정도가 근접이라고 하면 근접인데 거기도 보통 차로 3시간 정도, 3시간, 3시간 반, 뭐 오스트리아 빈까지 들어가려면 한 넉넉히 3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라서 아주 근접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렌트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이나 뭐 비행기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 않아도 돼서 좀 저는 편하게 다녀왔고 신랑은 운전을 해야 돼서 좀 힘들기는 했을 텐데도 그 여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라는 게 또 설레임이 그 힘듦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저희는 스위스를 그 렌트카를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스위스 그린델발트 그쪽 인터라켄 이쪽까지 가는데 10시간 이상 비행기 10시간 이상 하고는 정말 또 다르잖아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10시간 이상을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일이 끝나고 그 마친 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 얼마나 졸립고 힘들고 진짜 밤 운전이고 그리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잖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낯설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신랑이 그 정말 오는 잠을 다 이제 참아가면서 스위스까지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쪽 휴게소 이제 대체로 이제 주유소하고 휴게소가 우리나라 휴게소 같지 않고 그냥 편의점 같은 스타일의 그런 휴게소예요. 그래서 편의점이 있고 주유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좀 자고 그리고 이제 저희 목적지로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또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유를 하는데 주유를 가는 도중에 이제 거쳐가는 나라가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다른 나라 한 군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유를 했던 나라는 독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밤이니까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막 24시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셀프 주유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제를 이제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잡혀서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저하고 되게 당황을 하고 이제 그 돈을 뭐 환불을 받든 뭘 하든 거길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완충하는 금액으로 처음에 결제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결제 들어간 만큼의 금액만큼 재결제가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당황했다가 이제 주유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그 독일에서 딱 하늘을 봤는데 별이 정말 너무 반짝반짝 너무 예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뭐 무수한 별 막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별들이 너무 밝게 그렇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강원도 막 이런 공기 좋은 깨끗한 지역에나 가야지 뭐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독일을 지나면서 그 차 안에서 봤던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멋있었던 기억이 남고 그리고 거기 이제 갈 때는 사실 밤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경치를 구경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두움 속에서도 그냥 건물의 그 형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멋있다, 되게 색다르다, 진짜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 그거에 이제 놀라면서 갔고 이제 스위스 가서 이제 그 저희가 잠을 좀 자다가 들어갔는데 잠을 잤던 곳에서 이제 그린델발트까지 1시간 반, 2시간 뭐 그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이제 운전을 또 해서 신랑이 스위스로 갔는데 그 시간쯤에 이제 그 스위스 자국민들은 출퇴근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차들이 또 은근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또 저희처럼 여행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업무적인 그런 자동차들도 많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시간 소요는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스위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스위스를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갔던 계절이 겨울이었고 스위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봄, 여름 그쯤에 가야지 제대로 스위스의 그 멋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그 스위스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겨울이기 때문에 어떤 초록 들판 뭐 이런 거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계절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융프라우를 올라갔거든요. 융프라우는 정말
다른 계절은 모르겠어요. 다른 계절도 추울 테지만 저희가 갔던 계절은 특히나 겨울이었잖아요. 정말 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가 막 진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정말 고막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추위를 정말 경험을 하고 왔는데, 아, 정말 진짜 그 올라가는 기차를 또 타야 되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고지가 점점 이제 그 높아질수록 귀 아픈 것과 그 뇌의 그 압력으로 인한 그런 압박이 너무 심해서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멋있기는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그 어떤 힘들면서 막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멋진 그 모습을 100% 막 이렇게 다 담을 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융프라우 올라가면 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그 사진 찍는데 또 줄을 서야 돼요. 여행객들이 이제 조금 있었는데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추운데 거기서 바람이 정말 칼바람이 부는데 그 추위를 무릅쓰고 이제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온 거 자체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랑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융프라우 하면 또 신라면 컵라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면을 또 먹고 구경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는 그 산 중턱의 중간중간에 이제 뭐 스키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간중간. 그 집들도 너무 예쁘고 멋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봄 요때 같으면 내려올 때 또 탈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런 거를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랑은 또 느낌이 달랐고, 그리고 저희가 올라갈 때 기차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역 중간에서 한번 내려서 거기서 한참 기다렸다가 그 기차가 이제 수리가 된 뒤에 다시 이제 기차 타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장소에 이제 여행객이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샵들이 있는데, 거기 샵에서 뭐 어그 이런 털모자나 털신발 뭐 그런 겨울 용품들을 이렇게 파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털모자 하나 샀는데, 이제 다른 그 어그 제품들, 그 크로스백이나 이런 겨울을 위한 그런 아이템들이 너무 예뻐서 이제 사고는 싶었는데, 과연 이걸 그냥 일상에서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은 디자인이어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그런 기억들, 뭐 멋졌던 거, 힘들었던 거, 재밌었던 이런 기억들이 여행의 묘미잖아요. 나중에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은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굉장히 그립다는 거. 다시 또 가고 싶고, 다시 또 갔을 때 같은 장소를 가도 또 가고 싶은 그런 게 바로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노메이드님 영상 보다가 그냥 추억에 좀 빠져서 나도 그랬었는데 재밌었는데 막 이런 그런 기억들,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씩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노메이드님 영상을 14분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영상을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소매를 뜰 거고, 소매 진도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디 부분 뜰 때 제가 손의 장력을 좀 느슨하게 하면서 떠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롱티가 됐는데, 소매는 제가 그냥 원래 뜨던 식으로 장력을 너무 늘어뜨려서 말고, 그냥 평소에 뜨던 스타일로 한번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팔은 너무 쫀쫀하게 떠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몸이 일단 너무 크기 때문에 떠가면서 그런 비율을 맞춰가면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소매 뜨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다시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캐스트온을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 실은 지난번에 바늘 이야기에서 구입한 세틴 메리노 울이고요. 그리고 세틴 모헤어 하고 이제 두 겹을 이렇게 합사를 해서 샴페인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원래는 샴페인 가디건을 뜨려고 한 게 아니고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까눌레 가디건 아시죠? 수미님의 까눌레 가디건을 뜨려고 이제 코도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급 변경을 하였습니다. 샴페인 가디건은 그 산네스간 그 실하고 모헤어하고 이제 합사를 해서 뜨는 거더라고요. 여기 이제 도안에 보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세틴 메리노울하고 이 모헤어하고 합사를 해서 뜨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추천 바늘 사이즈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뜨기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힘들다는 그런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버튼밴드 뜰 때 고생 아닌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뜰까 말까 막 이제 고민을 또 다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만큼을 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고민하기에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뜨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도 시작을 해야 돼서 이제 이 샴페인 가디건을 시작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까눌레 가디건은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도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수미님 그 도안이 지난번에 이제 바질 세터를 떠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게 눈에 잘 들어오게 굉장히 친절한 그런 도안으로 이제 제가 기억이 돼서 수미님의 다른 도안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그 까눌레 가디건을 주문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는 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원작 실이 됐든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 조금 DK 두께의 그런 실로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까눌레 가디건 도안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문어발을 안 하는 저이지만 문어발을 만들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숄도 떠보고 싶고 이제 그 까눌레 가디건도 떠야 되고 지금 그 블랭킷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본의 아니게 이제 문어발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지금까지 계획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야 시작을 하는 거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거저거 막 여러 개를 이제 막 시작하고 싶은 그런 열정 아닌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샴페인 가디건 뜨는 게 처음에 요거 시작할 때 사실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도안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배색할 때보다 조금 간편하잖아요. 실 색깔을 이제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냥 겉뜨기 안 뜨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 늘림단에서 늘림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경사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뜨기 부분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아직은 수월하게 뜨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를 잡고 샴페인 가디건을 시작했다는 거를 좀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색상이 샴페인 가디건하고 어울릴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핑크색 가디건이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핑크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운 그런 핑크색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색상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떠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작이라도 한 게 어디냐 생각을 하고 열심히 떠볼 거고, 그리고 사이즈도 처음에 S를 하냐 M을 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또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몰 사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열심히 떠보고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남겨볼게요.